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책 본문을 다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을 좀 입체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주제도 심도 있게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Time, Happiness, and Eternal Return 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책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리는 이 동영상은 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 번 이상 정독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심도 있는 철학적 분석 강의 자료라는 것, 이걸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시고 이 동영상을 들어봤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읽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사실 10번 읽어도 정말 잘 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명저라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Time, Happiness, and Eternal Return 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시간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혼의 기의 이 문제, 이 주제, 이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책 중심에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영혼 회귀라고 하는 Eternal Return이라고 하는 영혼의 기. 근데 영혼의 기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한다. Everything in the universe,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사람이건 동물들이건 사건들이건 기타 등등 그 무엇이든 우주 만물은 recurs, 반복 재현된다. 반복하고 다시 역시 recur, begin again의 뜻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반복 재현된다. In a more or less similar fashion, 다소 어느 정도 유사한 fashion, 그런 양상으로. Over infinite time and space,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다소 유사한 방식으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무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영혼회귀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설인데, The Theory of Eternal Return, 이런 영혼회귀 이론은 Antiquity, 서양의 고대 시대 이후서부터 계속 널리 유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회귀 이론은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이집트의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회귀 이론은 어떤 한 개인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인간의 운명, 행복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많이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modernity,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 영혼회귀 이론은 가장 빈번하게 연결이 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와, 프리드리히 니체를 쿤데라는 references directly,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책에서 우리가 같이 읽으셨죠. 소설에서. 근데 쿤데라는 니체를 동원하지만 니체의 영혼회귀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니체의 이론을 끌어다 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쿤데라는 자기의 작중 인물들 토마스, 트레이자, 사비나, 프란츠라는 등장인물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니체의 영혼의 기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다가 explore, 탐구하고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he claims, 이 밀란 쿤데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혼의 기 이 가설은 terrifying,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무지막지한 무게로 짓누르는 그런 terrifying, 끔찍한 인생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쿤데라는 지적을 합니다. 쿤데라는 니체를 흠모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영혼의 기 이론에 대해서만은 동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읽으실 때 그 모호한 부분, 그 영혼의 기 이론을 갖다가 작중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토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혼 회귀라고 하는 동일성의 반복,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체의 이론을 갖다가 밀란 쿤데라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 그럼 밀란 쿤데라가 왜 이 동일성의 영혼의 기, Wiege Wiederkunft des Gleichen 이라고 하는 원래 이 독일 말인 거죠. 이 동일성의 영혼의 기, 니체가 이걸 더 멋지게 이론화시켰는데 이거는 밀란 쿤데라가 볼 때 왜 인간에게 끔찍한 인생 전망으로 작용하는가, 이 궁금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 life and everything in it, 만약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오늘 continuous loop, 만약 계속적인, 지속적인 루프, 순환, 반복, 고리, 여기에 존재한다면, 계속 반복, 순환된다면, 다시 말하면 니체가 언급한 대로 니체도 그 이론을 갖다가 가설로 내세운 거지 이게 분명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의 기, 니체가 영혼의 기 가설을 내세울 때는 칸트의 정언명법, 이거에 못지않은 우리의 윤리의 어떤 준칙을 니체 나름대로 위버맨 씨와 연관해서 새롭게 설정하고자 영혼의 기 이론을 끌어들인 거지, 영혼의 기를 갖다 무조건 신봉하고 이러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니체는 여러 가지 과학 정신으로 그 당시에 무장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요, 만약 이런 영혼의 기가 사실이라면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the weight of unbearable responsibility, 참을 수 없는 책임의 무게, 여기 참을 수 없는 책임의 무게라고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책임감이, 책임의 무게감이 lies heavy on every move we make.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움직임에 무겁게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 무겁게 짓누른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의 모든 인생 조건과 환경들이 영속적인, 영원히 계속되는 반복 순환 구조, 이게 바로 continuous loop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반복 순환 구조, 이런 거 반복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이 가설이 맞다고 치자면, 그럼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언행의 일거수일투족, 이거는 영혼 회귀, 전제 조건으로 진리라고 깔았던 이 영혼 회귀라는 인생 희롱 악마,
영혼의 기는 이건 악마가 인간에게 던지는 거죠. 똑같은 삶을 무한번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삶을, 내가 제시하는 다른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런 악마의 실용적인 질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똑같이 무한번 반복할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스라고 답하려면, 니체가 말하는 아무르 파티, 그러려면 위버맨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버맨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100만 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그럼 그 위버맨시 길이 반드시 인생에 대한 정답이고 인간이 꼭 걸어가야 될 길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혼회귀라고 하는, 동일성의 영혼회귀라고 하는 인생 희롱 악마의 시비 가부, 예스 노로 답하라고 하는 그러한 판별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늘을 우러러 영원히 부끄러운 점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가장 무겁게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언행 하나하나가 정의치에 놓여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정의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신중 모드로 자기 인격을 갈고 닦은 다음에 말 안 하고 무조건 행동으로 내치면 그게 자동적으로 옳은 행동이 되고 무한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복되는 모든 행동에 귀감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매 순간마다 사생, 결단, 죽느냐 사느냐를 결단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영겁, 회귀, 심판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공곤일척의 그러한 인생 승부수를 던져야 할 만큼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제가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겹다는 겁니다. 무겁고 끔찍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인 긴장감, 어마어마한 동일성의 회귀라고 하는 이 중력에 인간은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체의 영혼회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긴장감이 무지막지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인이 아닌 보통 인간이라면, 저와 같은 보통 인간이라면 그렇게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서 1분 1초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끔찍한 말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쩌다가 자기에게 기묘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건 인간임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저 1년만 살고 죽어라, 3년만 살고 죽어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인간은 battery out 상태가 됩니다. 방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신이 망가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대다수 사람들에겐 머리털이 곤두서는 아주 스트레스 증폭 요인이자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무한 영속될 인내 초과의,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의 무게가 언제든 인간을 갖다가 즉시 압사시켜버릴 그럴 한계 상황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계속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요즘 그렇게 유행한다는
공황 장애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아마 정신 분열 상태에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적정량의 유의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점입 가경 그리고 도노 점수 이렇게 일신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간이 그게 바로 인간인데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을 때로는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것 그리고 허허로움 마음을 비우면서 노력했는데 뜻대로 안 된 것 그런 일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허름의 여유 없이 오직 정말 니체가 말하는 이런 초인 정신으로 위버맨 씨의 언행 철칙과 초인적인 의지로만 아주 꽉꽉 채워서 긴장감을 꽉꽉 채워서 이 오육칠정이 지배하는 이런 현실 세상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직 긴장으로만 그러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러한 거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자윤의 삶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특공 심신훈련이요. 자, 특공대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용감한 특공대원이라 하더라도 특공훈련은 딱 이렇게 한 달을 넘지 않습니다. 대개 훈련 들어가면 일주일, 10일 이 정도로 그치지 이내로 그치지 한 달 내내 그런 훈련을 지속시킨다고 하면은 그들도 역시 심신이 고갈돼서 훈련 중에 죽어버릴 겁니다. 자, 이런 백절불굴의 특공 심신 훈련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리고 전장에서 적과 마주선 군인이 느끼는 그런 긴장감일 것이고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위험한 낭떠러지 양쪽에 걸쳐 놓여있는 밑에는 끝도 없는 시면 거기에 생사 고개 줄타기 하는 그런 고개사 생사의 줄타기라는 고개사가 느끼는 그런 강박 일반 줄타기 한번 딱 줄에 올라탔으면 뒤로 갈 수도 없고 멈추는 것은 곧 떨어져 죽는 것이고 얼마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강박 상태라는 거죠. 탈출구 없는 폐쇄 회로 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약간은 과장한 듯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밀란 쿤데라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물론 니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니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일단 우리 밀란 쿤데라를 두둔하는 쪽으로 밀란 쿤데라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쿤데라가 이러한 cyclical existence 이게 바로 영혼회기적인 그런 반복 순환적인 주기적인 이런 거죠. 반복 순환 주기적인 그런 실존 그런 삶 존재의 단점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지적함과 아울러 그런 반면에 그는 또한 그 영혼회기와 연관된 그러한 반복 순환적인 삶이 주는 혜택, 장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럼 영혼회기 비슷한 반복 순환 주기적인 그러한 반복 순환 구조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happiness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쿤데라에 따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repetition 바로 반복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쿤데라의 견해인 겁니다. 행복은 반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자, 이 반복을 견딜 수 있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럼
Though Kundera dismisses the theory of eternal return, 쿤데라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영원 회귀의 이론을 갖다가 일축하지만, 각하시키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time and existence, especially human existence, 즉 시간과 실존, 그리고 특히 인간의 실존, 이거는 linear,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한 번만 발생한다. 아인말, 카인말 이런 말이 있었죠. 책 속에. 한 번만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영혼의 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쿤데라는 반박하지만,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cyclical existence,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 순환적인 이러한 삶, 이러한 실존, 이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핵심 열쇠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쿤데라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쿤데라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쿤데라가 말하는 이런 반복 주기적인 전원 생활, 이것은 다양하고 다채롭고 다색의 아주 풍요롭고 호화찬란한 이 도시생활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부르주아틱한 그런 삶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 도시 생활은, 그러는데 밀란 쿤데라가 보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즉 부조리 절정, 부조리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적 상황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오욕 칠정이 있는데, 이 농촌에서의 이런 전원생활, 반복 주기적인 어떤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오욕 칠정이 도시처럼 현란하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화되고 희박화되고 소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극한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이 도시 문명적인 삶은 그때는 굉장히 뜨겁고 화려하고 아주 짜릿짜릿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따져보고 나면 인격 파멸, 인생 파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 부르주아적인 그런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밀란 쿤데라가 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암암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란 쿤데라가 세월이 경과하면 세월 경과에 따라서 욕망은 반비례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욕칠정과 연관된, 특히 육체적 욕망과 연관된, 특히 우리가 토마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철이 들게 됩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늙어도 철 못 드는 욕망의 노예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헛늙은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보다는 나은 경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목가적인 전원생활은 좋고 도시생활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시골 생활로 뛰어들었다가 뭐 여러 가지 문명의 낙후, 병원,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전원생활 그 토착민들의 텃세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전원생활을 박차고 도시로 귀환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조건 맞는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원생활을 잘
이렇게 전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그 목가풍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집을 탈피하게 되고 역지사지, 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항상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고 바꿔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타, 나니 너니 이러한 따지는 습관이 그러한 구분 이런 게 없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는 그런 자아를 확립하고자 했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인생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아. 나라고 하는 이런 아집, 물론 에고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 가면서 모호하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감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라고 밀란 쿤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novel, 소설 전반에 걸쳐서 쿤데라는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이런 영혼의 기의 그런 이 개념, 이걸 갖다가 reject, 거절, 부인합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한 번만 살 뿐이다. einmal ist keinmal. 그리고 그들의 삶은 straight and fixed line, 똑바로 뻗은 그런 확정된 고정된 직선으로 존재한다. 바로 공간과 시간 이 속에서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그리고 불투명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다룬 것처럼 행복과 연관된 것은 이렇게 반복성인데 인간의 삶은 직선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이런 시간 연대기적인 그런 직선과 행복은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처음에 테레자를 만날 때 토마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사랑에 빠졌는지도 몰라 라고. 그러면서도 토마스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 총각 시절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자유분방한 여성 편력의 이런 생활, 이거를 포기하기를 자기가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이걸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토마스의 우유부단함, 정말 우유부단했죠. 이러한 토마스의 이런 우유부단함, 이거는 쿤데라에 따르면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우유부단함은 예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격 특성, 여성 편력, 성향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요. 그래서 결국 테레자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고 악몽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이 토마스는 자기도 모르게 테레자에 대한 그러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We can never know what want. 우리가 뭘 원하게 될지, 우리가 뭘 원해야만 할지 미래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러한 인생 구조에서 뭘 원해야 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living only one life, 단지 한 번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갖다가 우리의 그 예전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에서 무슨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또 어디에서는 전생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다 어떤 어떤 특정 종교관에 입각한
그런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죠. 과학적으로는 인생은 이렇게 반복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예전에 내가 살았던 전생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픽션이고 판타지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러고 또한 perfected in our lives to come. 앞으로 닥쳐올 미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금 나의 삶의 모순점을 고쳐서 완벽하게 perfect,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삶.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며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전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우리가 소설이나 판타지에서 이야기하는 전생과 비교 불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정 불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지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삶들 중에서 선택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픽션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픽션 속에서만. 물론 인간이 죽으면 다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런 장례식을 치러서 인간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었던 자연적인 원소들이 다시 자연으로 환원되겠죠. 그리고 그 원소들이 또 다른 생명체에게 옮겨가서 그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전생이라고 이렇게 픽션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끌어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를 갖다가 어쨌든 in other words 즉 다른 말로 환원하면 existence 인간적인 실존이란 그런 계속적인 루프 반복 순환 구조 이런 속에서 repeat 재탕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 순환 구조에서는 계속 반복됐으니까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내가 지금 75만 6,425번 돌았다. 근데 그 다음 번 돌고 나서 그 바로 뭐 내가 3,500번째 돌았던 그 삶과 비교를 해서 내가 그걸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contrast decision 그리고 이 결정들을 갖다가 contrast 대조할 수 있고 자 이러한 구조로 주어지는 이런 반복 순환 구조 주기적인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재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인생 실전에서 잘해야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연습격인 학생 시절 뭐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이것도 사실상 실전인 겁니다. 계속 순간순간 실전인 겁니다. 그래서 it only occurs once. 우리에게 청춘은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단 한 번만 이렇게 발생합니다. 청춘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애석한 거죠. 인생은 반복 순환고리가 아닌 미지를 향한 직선형이므로 비교 불가, 대조 불가, 참작 불가, 수정 불가, 업그레이드 불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Life is like a sort of sketch. 인생은 일종의 스케치다. 스케치 아시죠? 대충 그린 그런 밑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밑그림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because people live everything as it comes.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간다. as it comes. 그 모든 상황이 닥칠 때 닥쳐야지만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without warning. 경고도 없이 이렇게 경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괜찮을 것 같았던 나의 주거지가 산사태로 무너지고 화재로 전소되고
홍수로 없어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자동차 사고, 물놀이 갔다가 죽게 되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인간은 한 치 앞도 자기의 삶의 앞을 전망할 수 없습니다. 판단 예측 불가능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닥쳐야지만 닥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존재, 이런 걸 사실상 이렇게 uncontrollable, 통제 불가능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 이걸 우리가 고라고 하는 거죠. 고. 생로병사뿐만이 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claims,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It is not an,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스케치, 막그림, 낙서 같은 건데, 이거는 어떤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위한 윤곽, 이런 것도 아니고 groundwork for something, 중요한 뭔가를 위한 토대, 밑그림, 이러한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더더욱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의미한 낙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뭔가를 창안하기 위한, 뭔가의 완성을 위한 기본 틀, 이런 게 아니라 낙서 한 번씩 그렸는데 그 낙서로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대충 막 그린. 근데 이 막 그린 스케치인데, 스케치는 유화, 완성시키기 위한 유화의 토대 조건으로서의 밑그림이 아니라 그냥 스케치로 끝나버리는, 본격적인 그림으로 다가갈 것도 없이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목적도 없고 무의미한 스케치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밀란 쿤데라가 파악한.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nstead, 대신에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Life is a sketch for nothing.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그냥 스케치 그 자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피처, 유화, 그림 완성시키기 위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그저 아웃라인, 대충 그리는 윤곽,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단한 가치나 목적성을 부여하는 것, 이거는 역시 종교적인 판타지고 시나리오고 픽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ecause one's life can never be known before it happens and doesn't exist until it does.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식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나이 15세의 청소년이 20살 전후에 대학생이 되는 걸 꿈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꿀 수가 있어요. 판타지를 가질 수가 있죠. 픽션도 가능하죠. 그리고 30살 되면 뭐 할 거야. 근데 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도 않는 15살 청소년이 꿈꾸는 20세 전후의 삶과 30세 전후의 삶, 이것은 그러한 삶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까지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There is no way to prepare.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어떤 기존의 기성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대로 키치에 이끌려서 그렇게 그 방식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에게 닥칠
어떤 미지의 사건,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보험 들고 나는 죽어서 끝나고 나와 연관된 다른 그러한 가족들이 경제 상태에서 덜 핍박을 받도록 하는 것, 이런 정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Which again dismisses the idea of eternal return. 이래서 밀란 군데라는 다시금 이런 영원 회귀라고 하는 이런 관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그는 거두절미, 일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게 있죠. 고집멸도. 인간의 이 생로병사, 그리고 어떤 이 고는 생로병사에 대한 통제불능. 그렇죠. 이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여러 가지 사건들, 불행한 일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존재로서의 피구속성, 먹지 않고 살 수 없는가? 잠 안 자고 살 수 없는가? 섹스 없이 살 수 없는가? 자, 인간이기 때문에 오욕칠정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한계 상황, 이게 현실 세상 속에서의 인생인데, 이거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온통 불합리성이 지배합니다. 뭘 알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이 실존적 상황을 갖다가 부조리라고 하죠. 부조리 그 자체인 겁니다. 인간의 삶은. 이 부조리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 한계 상황, 그리고 생로병사, 이런 걸 한마디로 고라고 하는 거죠. 고. 그래서 이 고, 이거는 어떤 집착, 갈애, 그런 갈망과 애정,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 고. 여기 이 고, 이 토마스가 느끼는 고는 뭡니까? 토마스는 세상을 탐구하고 싶어 하죠. 토마스. 자, 여러분 책 읽으신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처지가 못 되니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가 뭘 고민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셨나요? 토마스는 이 세상을 알고 싶어 했죠. 그렇죠? 이 세상은 가벼움이 지배하는가, 무거움이 지배하는가, 이 세상에 필연성, 그러한 자연법칙이 적용되는 영역, 그리고 자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우연의 영역, 어디까지가 우연의 영역이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필연의 영역이 지배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밀을 탐구하면서 그걸 여성 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 자기 인생의 필연성과 우연성, 그리고 사랑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고민을 해갑니다. 테레자도 고민이 있죠. 테레자는 데카르트적인 그런 고민을 하죠.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이원화될 수 있는가? 이원화의 문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육체는 혐오의 대상인가? 영혼만이 신성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본질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특히 테레자가 생각하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서 그런 헤테로섹슈얼 디자이어와 연관된 그런 남성의 지조와 여성의 절개가 결합이 된 그러한
일부 일처제 형태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뇌합니다. 토마스의 여성 변력에 대해서 악몽에 시달리죠. 사비나는 지체의 세계를 엄청나게 혐오하죠. 전체주의 상황, 조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득권적인 관념 이런 거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가짜 예술,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진실을 갖다가 아름답게 포장하려 드는 그런 키치에 아주 일침을 가하려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내던진 굉장히 일관된 인물입니다. 사비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화학적인 케미가 작용하는 것은 딱 이렇게 얼마 안 가죠.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사랑도요. 타오르다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점점점 심화됐다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서로 관심이 꺼지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무덤덤해지고, 자, 이러한 걸 거치면서 사비나는 good romance, 아름다운 사랑, 정말 순결한 사랑, 이상적인 그런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bad romance, 이러한 것을 꿈꾸며 그걸 몸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자기의 예술 세계로 펼치죠. 이원화 시키죠. 그리고 프란츠는 몽상가입니다. 프란츠는 토마스의 아들인 있죠? 토마스의 아들인 사이몬처럼 프란츠도 몽상가인데, 이 프란츠는 학자이죠. 학자여서 굉장히 이렇게 평생 동안 글만 보고 문헌 연구하고 논문 쓰고 논문 보고 심사하고 계속 리포트 보고 이런 거에 지쳐서 활동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음악, 활동하는 것, 행진, 그랜드 마치, 대행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런 시위, 파리의 대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적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학구적인 열망, 그리고 그렇게 약간 좌파 성향적인 그러니까 즉 코뮤니즘 아니면은 커뮤니테리어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전망을 그리면서 그쪽 세계에 몸담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그랜드 마치에 항상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프란츠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추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 끼워졌습니다. 첫 단추가. 아주 노림수가 강한 약삭빠른 현실 타산적인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프란츠는 그런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진정한 여성상, 진정한 그런 애정 이런 거에 목말라 하다가 사비나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사비나를 숭배하게 되죠. 이 둘 사이에는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고의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테레자는 테레자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녀는 수백 장의 사진들을 찍습니다. 프라하의 봄 동안에 러시아 침공 이전에 프라하가 이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좀 더 개방적인 물결을 타면서 서구 자유진영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표방했었던 그런 프라하의 봄, 이 동안에. 근데 이 시기는 바로 mass protest, 대중적인 항거의 시기였습니다. 1968년에.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던 그러한 반응을 했었던 1968년에 그런 프라하의 봄, 이 기간 동안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그녀는 자기가 찍은 그러한 undeveloped, 현상되지 아니한 그러한 수많은 사진들을 갖다가 외국의 출판사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테레자는 또한 그러한 사진들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잡지사에 판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스위스로 옮겨갔을 때 쭈리히에서 그때는 1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 프라하의 봄에 uprising, 봉기가 있은 다음에 1년 뒤에. 자, 이렇다 보니까 이 conflict, 이 프라하의 봄의 시절에 있었던 프라하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과 이 봉기, 그런 갈등은 결코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쿤데라는 씁니다. 결코 재현되지 않는다. 즉, 이 영원회기라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회기란 없다. 그리고 The Magazine, 그래서 그 잡지사도 isn't interested, 관심을 끄고 삽니다. Because the pictures are out of date. 이미 1년 전의 사진들은 더 이상 한물간 out of date, 인기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봄은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이고, 테레자의 그 잡지사에 팔고자 했었던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 찍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던 사진들이었겠죠. 이런 것들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때가 아니면 사진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테레자의 상황들을 통해서 not only this imply, 이와 같은 테레자가 겪은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암시, 내포할 뿐만이 아니라 즉 event,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코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사건이 뭐 임진왜란이, 정유재란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걸 동일성의 반복, 유사성의 반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원인도 다르고요.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사건이 펼쳐졌을 뿐입니다. 거기에 단지 제1차, 제2차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뿐인 거죠. It also emphasizes.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러한 거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사건들, 이러한 것은 linear, chronological way, 바로 직선의 방식으로, 연대적인 순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시간 순행적인 방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인간 역사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 순행적인 직선의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조차도 일회성에 그칠 뿐이고 그 동일성의 반복은 없다. 그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 개념이랑 다른 겁니다. While Kundera rejects the idea of eternal return, 여기 쿤데라가 영원회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reject, 부인하는 반면 그는 또한 parallel between cyclical time and the ideal, cyclical time, 이렇게 cyclical, 주기적인 반복 시간, 어떤 시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런 것과 ideal, 목가적인 전원, 목가적인 전원 풍경, 전원 생활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일종의 패러다이스 말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갖다가 이 글에서는 ideal이라는 말을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행복을 나타내는 그런 목가적인 전원 생활 이런 것과
반복적인 시간 사이에 패러렐, 이게 이제 반목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는 비례관계, 평행구조, 이걸 갖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이렇게 사이클리컬, 주기적인 실존,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동의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쿤데라에 따르면 the ideal, 이러한 서정적인 목가성, 목가적인 전원생활, 이건 즉 패러다이스 말하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이스는 is rooted, 자,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서구인들에게는 in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그런 성경의 구약에 에덴 동산 나오고 그런 거 있죠. 여기에까지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에겐. 그래서 is an image of paradise. 그래서 이 ideal, 이거는 어떤 목가적인 전원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패러다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전원 생활, 그런 전원 공동체 같은 거요. Life in Paradise, 이렇게 이상향에서의 삶은 like following a straight line to the unknown,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수수께끼 같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직선 구조, 직선, 이런 거를 따르는 것과는 같지 않다. 직선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형에서의 삶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직선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상향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향에서의 삶은 it is not an adventure,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 색다른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성에 질려서 계속 모험,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극한적인 모험 스포츠를 하다가 뭐 다 갖추었어요. 뭐 재산, 명예, 가족, 사랑하는 구조, 친구 다 갖췄는데 위험한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사람, 이렇게 반복성을 싫어하는 도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험하다 차라리 죽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니체의 위험하게 살라, 가급적이면 벼랑 근처에서 라고 하는 니체의 그런 일갈이 딱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패러다이스의 삶은 모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안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It moves in a circle. 이게 서클 형태로 주기적으로 원운동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Among known objects,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들. 아침에는 딱딱딱 뭐하고, 점심 때는 이런 활동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리고 집에서 뭐하고,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뻔한 그런 서클, 원형적인 주기,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모험이 아닌, 이게 바로 이게 행복과 연결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어야지만. 그러니까 it's monotony and bred happiness, not boredom. 바로 이 천국에서의 삶이 가져다주는 단순성, 이거는 행복을 낳지 지루함을 낳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단순한 삶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자 그 모험을 포기하실 겁니까? 창의적인 모험, 이런 걸 포기하실 겁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근데 밀란 쿤데라가 뭐를 포기하고 뭐를 선택하라 라고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는 헛소리라고 보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것.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 어원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해프닝,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 단순 반복성, 이 지루함이, 이 모나토니, 단조로움이 행복을 낳지 지루함을 낳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쿤데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보를 표시해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repetitive nature of life in paradise. 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런 파라다이스가 만약 존재한다면 파라다이스에서의 그런 인생의 이런 반복적 특성, 이 반복적 성격은 바로 그게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원천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깊게 해석하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함, 이 지루함,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력. 반찬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똑같이 주어져도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먹고 살고 탓하지 않는 거. 화려한 걸 원치 않는 거. 굳이 색다른 모험을 원치 않고 그냥 쭉 인내력, 지구력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 그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 무료함과 지루함을 갖다가 꾸준하게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 행복의 비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거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내 삶이 그런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그 도시생활이라 할지언정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지옥철 타고 회사에 도착해서 근무지에 도착해서 근무하고 싫어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일을 완수하고 그리고 또 힘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무난하게 견뎌내는 것, 그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지구력, 적응력 이걸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가 다 그 속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시골에 가서만 그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여기 이 패러다이스와 연관해서 아이디어, 이 전원, 시골 생활을 왜 상정했느냐. 밀란 쿤데라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는 적응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면은 배터리가 생명 에너지를 담은 배터리가 아웃되고 리비도도 아웃돼 버리고 삶 자체가 에너지가 밑바닥으로 저조해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가적인 전원생활이 주는 단순 반복 주기성 이거 여기서는 시골에서는 화려한 어떤 술집에도 못 가요. 그리고 화려한 그러한 찬란한 그런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욕칠정이 단순해져요. 시박해집니다. 소박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는 즐거움의 원천. 그러니까 즐거움, 이 목가적인 전원 생활이 부담 없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나뭇잎 사이로 쫙 이렇게 눈에 비춰오는 햇살. 그게 도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기에 이슬이 맺히고요. 꽃이 주는 땅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체, 흙냄새, 하천, 멍멍이 짖는 소리 그리고 또 풀 여기저기서 바스락거리는 여러 가지 생명들의 숨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게 바로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걸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래서 세월 경과에 따라서 욕망이 감소하면서
철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집을 탈피하게 되고 역지사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어떤 역순행 과정, 자아가 없어지는 것에 가까워져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타불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주객일체, 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걸 터득하는 것도, 이렇게 득도하는 사람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말이죠. 이런 게 그나마 가능한 게 그나마 시골 생활이라는 겁니다.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쿤데라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No one can give another person the gift of the ideal.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조차, 남편에게조차, 친구에게조차 이렇게 ideal, 그런 이상량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줄 수 없다. 이상량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줄 수는 없지만 an animal, 동물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인간을 무던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exactly what Teresa's dog 카레닌 does. 다름 아닌 테레자가 키우는 개 카레닌이 하고 있는 바이다. 정확히. 그 테레자의 개가, 즉 동물들은 did not get expelled from paradise. 파라다이스, 소위 그런 이상량, 에덴 동산으로부터, 서구 세계의 그런 종교관에 입각할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들은 추방을 당했지만 동물들은 추방을 당하지 않았다. 인간만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따먹어서, 신의 명령에 위배해서. 자,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갖게 되고 인식 주체가 되고 어떤 명령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반항 의지를 갖게 되고, 근데 그게 원죄로 작용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쿤데라 말이. 그래서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Dog time cannot be plotted along a straight line. 개가 갖는, 이 개가 체험하는 시간은 straight line, 인간이 갖고 있는 직선적인, 미래를 향한 직선적인 순행구조, 이런 거를 따라 plotted, 구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들의 시간은. 그래서 dog time is circular. 개들의 시간은 이렇게 순환적이다.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다. Like the hands of clock. 그래서 시침처럼, 시계바늘처럼 개들의 시간은 이렇게 순환적이다. 그래서 because of this, 이렇기 때문에 카레니는 a life based on repetition, 인간과 달리 반복에 근거한, 영혼의 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카레닌이. 그래서 카레닌은 인간보다 행복한 삶을 살다 간다 라고 이렇게 밀란 쿤데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밀란 쿤데라의 견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지금 여기 나오는 카레닌은 어떠한 카레닌이 그 어떤 또 다른 그런 그 수컷과 데이트를 하지 못했죠. 교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카레닌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출산의 경험을. 근데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새끼가 말을 안 듣죠. 밥그릇이 오면 밥그릇을 놓고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며 싸웁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새끼들끼리도 싸웁니다. 새끼가 애미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힘이 커지면 애미를 물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쿤데라의 소설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는
쿤데라는 유독 개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대하고 개를 높은 위치에 설정해 놓습니다. 그게 아마 쿤데라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팩트는 아니라는 것, 쿤데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카레닌 brings this reputation to Teresa in the form of his loyalty and love. 그래서 카레닌은 이와 같은 자신이 체험하는 천국에서부터 잊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이 반복성을 갖다가, 행복과 연관된 이 반복성을 갖다가 테레자에게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In the form of his loyalty and love. loyalty, 변함없는 사랑, 충심, 그런 충심, 그리고 테레자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러한 형태로 테레자에게 이 반복성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이 카레닌이 보여주는 이러한 충심과 사랑, 이것들은 테레자가 느끼는 주된, 아마도 유일한 그러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테레자의 삶에서. 테레자가 그나마 그런 악몽 속에 시달리면서도 옆에 여성 편력의 대가 토마스를 곁에 두고서도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카레닌과의 교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쿤데라 claims,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People can retain at least a glimmer of that paradisiac ideal. 인간들은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이 glimmer, 어떤 그 glimmer, 일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잔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그런 paradisiac, 그러한 이상향과도 같은 목가풍, 이상향과도 같은 그런 목가적인 전원생활, 이런 것에, 즉 패러다이스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에덴 동산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잔상, 이러한 것을 그대로 인간들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쿤데라는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의 잔상을 갖다가 인간들이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안 되고요. 만약 그들이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산다면, 토마스 트레이저 do at the end of the novel, 소설 끝부분 제7단원 제7부에서 토마스와 테레자가 그랬던 것처럼 시골에서 살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원생활에서만. 도시에서의 반복 생활은 배터리 아웃, 스트레스 업, 그리고 니힐리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분열, 정신분열, 이렇게요. 간다는 겁니다. 쿤데라는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토마스와 테레자는 surrounded by nature, 자연에 에워싸여지고, 그리고 주변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메피스토라라고 하는 그런 귀엽고 예쁜 돼지가 있죠. 그리고 오리가 있죠. 토끼들이 있죠. 가금류가 있죠. 소들이 있죠. 소들. 그리고 소들 중에 한 마리와 서로 영감을 나누기도 하죠. 이 테레자는 이 동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계절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동물들의 에워싸여진 채 이렇게 있어야지만 영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런 자연과 야생이, 그리고 동물이 주는 그런 도시문명 이전의 원시 본연적 영성, 즉 패러다이스에서 느꼈을 법한 그러한 영성, 이런 게 목가적인 이상향, 시골 생활과 다 있기 때문에 목가적인 시골 생활을 통해서만 그러한 원시 본연적인 그러한 영성을 갖다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삶이 무조건 도시적인 삶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밀란 쿤데라가요. 이렇게요. 결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 시계 구조는 직선 구조라고요. 인간의 인생 구조는 직선으로 뻗어 있다고요. 미래를 향해. 근데 이렇게 순환 구조, 주기적인 순환 구조. 이거는 인간에게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은 시간 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렇게 행복이 인연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행복해지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Cyclical nature of seasons and wildlife mimics their paradise. 이와 같은 주기적인 그런 성격, 계절들이 주는 그다음에 야생 생명체들이 갖는 이러한 주기적 성격, 이러한 것들은 바로 파라다이스, 이상향의 그러한 성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행복에. 인간적으로 가능한 만큼, 인간 세계에 가능하리만큼 바로 인간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복 세계에 근접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런 주기적인 특성이 이러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 생활보다는 전원 생활이 낫다는 거죠. Ultimately, 궁극적으로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happiness, 행복은 cyclical existence, 이런 주기적인 실존, 주기적인 인생 실존, 이런 생활, 이런 걸 통해서 나온다. 주기적인, 반복 주기적인, 순환적인, 그러니까 영원 획이랑 닿아 있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행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니체가 제시하는 영혼회의적인 삶과는 좀 무관한 그런 반복 주기적인 삶, 이게 행복은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런 반복 주기적인 생활은 make true and lasting happiness unobtainable. 여기 true,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갖다가 unobtainable, 이렇게 획득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반복 주기적인 그런 existence, 실존, 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for people at least, 최소한 인간들에게는 그런 반복 주기적인 삶, 이것은 true and lasting happiness, 진정하고도 영속적인 지속적인 행복, 이러한 걸 갖다가 unobtainable,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반복 주기적인 삶, 이거는 잠깐에 그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살더라도 잠깐 동안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이 반복 주기적인 삶, 이런 거는 최소한 인간들에게만큼은, 동물들에게는 그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true and lasting happiness, 이거에 obtainable 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인간들에게만큼은 최소한, 인간은 직선적인 시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살더라도 당분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의 때를 벗고 나 이제 시골 생활에 적응했다, 기분 좋다, 정말 자연인다운 멋스러움, 그런 영성을 추구하면서 아름답게 살리라 라고 한동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lasting, 지속적이고 true, 진정한 그런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갖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in a circle, 기본적으로 서클 형태로 순환, 반복, 구조, 이런 형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게 바로 인간이 갖는 특성, 인간이 갖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적 특성, 인간적 실존의 특성.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갖는 인생 시간은 straight line, 직선으로 간다. 직선은 행복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 직선은 영원회귀, 반복 이런 거 없다. That's why,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cannot be happy.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쿤데라의 결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시면서 반박을 가하실 수 있어요. 대찬성입니다. Happiness is the longing for repetition. 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갈망하는데, 행복은 이렇게 단순, 소박, 검소, 뭐 자연, 천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 동경. 행복은 이렇게 반복에 대한 동경. 근데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동경할 수 있을지언정 행복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This general unhappiness, unfulfilled desire for repetition. 그래서 이렇게 general, 일반적인, 총체적인 인간이 겪는 불행, 그리고 실현되지 아니한 이런 욕망, repetition, 이런 반복에 대한, 우리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안전한, 뻔히 아는 것들, 그러한 정거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이런 반복에 대한 이러한 unfulfilled, 실행되지 아니한, 인간의 삶에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아니한 미실현 갈망, 욕망, 이 두 가지. 인간은 총체적으로 불행하다는 것, 그리고 이 반복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아니한, 이렇게 미실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런 갈망, 이러한 것, 이것이 reflected throughout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밀란 쿤델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전반에 걸쳐서 이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에 흐르는 첫 번째 주제라는 거죠. 인간은 일반적으로 불행하다. 그리고 인간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리고 소박하고 자연의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이거는 미실현 상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꿈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라는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죠. 그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쿤데라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그런데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 이렇게 인간이 총체적으로 불행하고 그리고 이 반복에 대한 갈망, 욕망은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이러한 것은 proof positive that life occurs only once. 인생이 단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proof positive, 적극적인 아주 확실한 그러한 증거인 셈이다. 그래서 영혼의 길 갔다가 끝까지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그러나 맨 뒤에서는 니체,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니체에 대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말에 대한 동정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말의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니체가 미쳐버리죠. 가장 어떤 철학적인 광기의 순간입니다. 천재 철학자가. 그래서 더더욱 니체가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은 어떤 미지의 미래를 향해 직진하는 일회적인 직선 시계 방향이라서 인간의 삶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복, 순환, 주기적인 형태에 이어야지만 가능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쿤데라의 주제의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두 번째 주제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